이번에는 군집 내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볼게요.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을 공부할 때는요, 뭐랑 비교하면서 공부할 수 있어야 하냐면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과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은요, 우리 이미 공부한 내용인데요. 개체군 내니까 동일 종끼리의 상호작용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뭐 배웠었냐면 텃세, 순위제, 리더제, 사회생활, 가족생활 뭐 이런 것들을 공부했었어요. 이게 바로 개체, 동일 종끼리에 일어나는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고요. 오늘 볼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은 개체군 간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종끼리의 상호작용을 뜻해요. 자, 그럼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정리해보고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씩 볼게요. 프린트는 53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종이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요, 각각의 종들은 해를 입을 수도 있고요,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상호작용을 했을 때 해를 입는가, 아무렇지 않은가, 이익을 얻는가, 이거에 따라서 상호작용의 종류가 결정되니까 표로 먼저 단어부터 알아보고 하나하나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두 종이 아무렇지 않다, 요쪽 한 얘기하고 있어요. 두 종이 아무렇지 않다란 얘기는 사실 상호작용을 안 했다란 뜻이에요. 그러니 여기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쪽 칸부터 한번 채워볼까요? 어떤 상호작용을 할 경우 두 종이 모두 손해를 입을까요? 싸움을 했을 때, 즉 경쟁을 했을 때 두 종이 모두 손해를 입겠죠. 사실 경쟁 같은 경우에는요, 같은 종 내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요, 다른 종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쟁을 종내 경쟁, 종강 경쟁이라고 따로 나눠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생명과학 1에서 경쟁이라고 한다면 주로 종간 경쟁을 일컫고 있습니다. 아무튼 경쟁을 하게 되면 두 종이 모두 손해를 입게 돼요. 이번에는 이 칸을 볼까요? 여기는 상호작용 결과 한 종은 해를 입지만 한 종은 아무렇지 않은 경우를 뜻하네요. 이러한 상호작용을 뭐라 부르냐? 편협하게 한쪽만 해를 입었다 라고 하여 편해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만 편해작용인 건 아니고 이 칸도 편해작용에 해당하겠네요. 나중에 다시 정리하겠지만 편해작용의 경우 단어, 이론적으로는 존재하나 실제 생태계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시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자, 이번에는 이 칸을 채워볼까요? 상호작용 결과 한 종은 이익을 얻고 한 종은 특별한 손해도 이익도 없는 경우에요. 이러한 작용을 뭐라 부르냐면 한쪽만 편협하게 이익을 얻었다라고 해서 편리공생이라고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쪽 칸도 한종만 이익을 얻으니까 편리공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번에는 여기를 볼까요? 상호작용 결과 두 종이 모두 이익을 얻고 있어요. 이것은 뭐라 부르냐? 어떤 상호작용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나냐? 서로 이익을 얻는 작용이다 라고 해서 상리공생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나머지는 두 칸이 남았는데요. 두 칸은 상호작용 결과 한 종은 이익을 보고 한 종은 손해를 입는 경우예요. 근데 이때 이쪽을 약한 종이라고 하고 이쪽을 강한 종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 칸은, 별표 친 칸은 약한 종이 이익을 얻고
강한 종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 어떤 상호작용을 한 경우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냐? 기생했을 경우에 벼룩 같은 거 생각하면 되죠. 약한 종이 오히려 이익을 얻고 숙주가 오히려 손해를 입게 돼요. 이러한 상호작용을 기생이라고 하고요. 마지막 칸 채워볼게요. 마지막 칸은 강한 종이 이익을 얻고 약한 종이 손해를 입는 경우입니다. 어떤 상호작용을 한 결과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되냐? 포식과 피식이 이루어지게 되면 포식자인 강한 종이 이익을 얻고 피식자인 약한 종이 손해를 입게 되죠. 자, 그럼 지금부터 각 상호작용의 특징과 예시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경쟁부터 살펴볼게요. 경쟁은 왜 하는 걸까요? 먹이와 서식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겠죠. 그럼 만약에 같은 먹이를 먹고 싶어 하고 같은 공간에 서식하고 싶어 한다면 경쟁의 정도는 심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정리하면 생태적 지위가 겹치면 겹칠수록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태적 지위라는 단어 자주 나올 테니까 알고 있으라 라고 했었는데 복습 한번 해보면 생태적 지위란 군집 내에서 각 개체군이 차지하는 위치를 생태적 지위라고 했었고요. 어떻게 결정된다 라고 했었냐면 먹이 지위와 공간 지위의 합으로 결정된다 라고 했었어요. 그럼 생태적 지위가 겹친다란 뜻은 먹이 지위와 공간 지위가 겹친다란 뜻이고요. 다르게 표현하면 같은 먹이를 먹고 싶어 하고 같은 공간을 차지하고 싶어 한다 라는 뜻이에요. 결국에 생태적 지위가 겹치면 겹칠수록 경쟁이 심화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쟁이 너무 심해지게 되면 극단적인 결과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 극단적인 결과가 무엇이냐? 한 종이 아예 사라져버리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이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집신벌레와 애기 집신벌레를 배양한 결과인데요. 얘네의 이름을 보면 애기 집신벌레가 집신벌레의 자식 같지만 크기가 좀 작아서 애기 집신벌레라고 이름이 붙은 거지 집신벌레와 애기 집신벌레는 다른 종이에요. 아무튼 이 두 종을 배양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건 단독 배양했을 때 이들의 생장 곡선을 나타낸 것입니다. 애기 집신벌레를 단독 배양하게 되면 이러한 생장 곡선이 나타나게 되고 집신벌레를 단독 배양하게 되면 왼쪽에 주황색과 같은 생장 곡선이 나타나게 되죠. 이거 알파벳에 어떤 모양을 닮았죠? S자 모양을 닮았다라고 해서 S자 모양의 생장 곡선을 나타낸다 라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단독 배양했을 때 그래프이고요. 이제 이 둘을 혼합 배양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집신벌레가 아예 사라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심한 경쟁으로 한 종이 아예 사라지는 것을 뭐를 따른다 라고 얘기하냐면 경쟁 베타의 원리를 따른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 별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경쟁 결과 한 종이 아예 사라져버리게 되면 그것을 경쟁 베타 원리를 따른다 라고 얘기하고요. 중요한 단어고 자주 나오는 단어니까 꼭 잘 알아두셔야 해요. 자, 그렇다면 경쟁은 두 종이 모두 손해를 입는다 라고 했는데 집신벌레는 죽었으니 손해를 입은 거고요. 애기 집신벌레에게는 어떠한 손해가 있었냐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자, 애기 집신벌레의 생장 곡선 한번 보면 단독 배양했을 때는 빠르게 급하게 이렇게 개체수가 상승하는데요. 혼합 배양했더니 개체수가 느리게 증가하는 모습 볼 수 있어요. 경쟁 결과 경쟁이 힘들어서 손해를 입어서 개체수가 느리게 증가하는 모습이고요. 이 그래프에서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환경 수용력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왼쪽 단독 배양했을 때는 환경 수용력이 100 정도가 되는데요. 오른쪽 그래프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환경 수용력이 좀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간혹 다른 그래프들을 보면 환경 수용력을 좀 더 낮춰서 그려주는 그래프들도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를 본다면 환경 수용력이 작아졌다라는 걸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애기 집신벌레에게도 손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되면 두 종은 모두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경쟁을 피하기 위한 전략을 만들게 되죠. 그 전략 중 하나가 분서라는 건데요. 분서란 무엇이냐? 경쟁을 피하기 위해 먹이의 종류를 달리하거나 생활 공간을 달리하거나 활동 시기나 산란 시기 등을 달리하는 것을 분서라고 얘기해요. 이 그림은 전나무라는 나무에 서식하는 아메리카 솔새의 분포를 나타낸 것인데요. 나무 이름이나 새 이름은 몰라도 돼요. 아무튼 아메리카 솔새의 분포를 나타낸 것인데 이들은 서로 다른 종이에요. 그런데 생태적 지위가 일부 겹칩니다. 그래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 이러한 경쟁을 피하기 위해 얘네들은 어떻게 살고 있냐면 전나무의 위쪽에 어떤 종이 살고 있고요. 어떤 종은 중간 부분에 살고 있고 어떤 종은 아래쪽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경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생활 구역이나 생활 공간이나 먹이의 종류나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을 분서라고 합니다. 첫 번째 상호작용인 경쟁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프린트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표는 여러분들이 아까 PPT에 있던 내용 채워주시면 되겠고요. 1번 종강 경쟁과 분서 나와 있습니다. 분서, 생태적 지위가 중복될수록 종강 경쟁 어떻게 된다라고 했었냐면 심화된다라고 했었고요. 1번 볼게요. 경쟁 결과 한 개체군은 살아남고 한 개체군은 아예 사라지는 경우를 경쟁 베타 원리라고 했죠.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에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 적어두셨으면 되고요. 경쟁을 피하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인 분서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어요. 우리 PPT에서 봤던 그림이랑 지금 이 그림이랑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같으니까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